안녕하세요. 이피 한소장입니다. 7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년에 초등학생 학부모가 됩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뿌듯함도 있지만 걱정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 물건은 잘 챙길 수 있을지, 화장실은 잘 찾아갈지, 선생님 전달 사항을 잘 기억해 올지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세 예비 초등아이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할까요? 독립심, 책임감, 집중력, 정서안정, 사회성, 학습습관 준비시켜 봅시다. 제 딸 이름은 예지입니다. 예지는 5살 때 손톱을 스스로 깎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만 깎을 수 있었으며 모양은 당연히 삐뚤빼뚤이었습니다. 5살이 되더니 이제 손톱도 깎을 수 있게 되었네 라고 저는 칭찬했습니다. 칭찬을 받은 예지는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는 신발 신기, 밥 먹기, 옷 걸기, 가방 매기, 목욕하기, 양치하기 등등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독립심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거실에는 여러 가지 놀잇감들이 있습니다. 놀잇감이 매력적이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매력적인 놀잇감을 딸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기, 오리기, 붙이기 재료들은 사용이 편하도록 책상 주변에 두었습니다. 선택한 놀잇감을 충분히 놀이한 후 정리할 때면 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예지. 6살이 된 딸은 공주 옷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날 밤 계절에 맞는 적당한 옷을 2벌 정도 준비해 놓고 딸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쁜 아침 갈등은 없었습니다. 전날 자신이 선택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책임감 있는 예지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지가 초등 3학년 때 수학학원을 처음 갔습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이렇게 피드백 받았습니다. 학교 마치면 제일 먼저 학원에 와서 해야 할 과제를 책임감 있게 다 하고 귀가합니다. 유아기에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더 길어집니다. 예지는 자신이 선택한 놀잇감을 할 때 더 오랜 시간 놀이를 지속했습니다. 충분히 놀이한 후에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만족감을 느낀 예지는 엄마인 제게 친절했습니다.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저는 환경을 준비했고 시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집중할 때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곧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예지는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지야, 좀 이따가 엄마가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말할게 라고 암시를 주었습니다. 예지는 짜증내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춰야 할 때 힘들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미리 암시를 준 건 예지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정서 안정은 내면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면에 힘이 있는 아이는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지가 태어난 후 24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제 배가 만삭일 때 대학원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이를 낳고 공부에 나태해질까봐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휴학을 해두고 1년 후 학교를 가리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웬걸요? 돌된 예지를 보니 도저히 제 공부하고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 1순위였습니다. 2년 휴학을 다 사용한 첫 번째 대학원은 입학금을 포기하고 다시 면접을 보고 다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지를 키우면서 휴학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영아기 애착 형성은 정서 발달에 중요합니다. 제가 주 양육자이기에 중요한 발달을 챙겼습니다. 유아기에도 예지의 일과에 맞춰 제 일과 공부를 맞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일 잘한 일은 딸을 케어한 것입니다. 어릴 때 정서 발달을 잘 챙긴 덕분에 청소년이 된 딸은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주 양육자가 누가 되든 항상 일관성과 안정감을 가지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정서 안정은 부모가 주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정된 애착 형성을 한 아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좋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옆을 우연히 지나갑니다. 공이 날아와 나를 맞춥니다. 이때 불안정 애착 형성을 한 아이는 고의적으로 날 맞췄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그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성이 높은 아이는 공감 능력이 좋습니다. 그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놀이할 때 인기가 많습니다. 친구들을 배려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합니다. 인정을 받는 아이는 더 적극적으로 놀이하고 즐겁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초등기에는 또래 관계 더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세요.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해결책을 찾도록 안내해 주세요. 자기 이름과 간단한 문장 읽고 쓰면 됩니다. 받침 없는 글자 읽기 연습해 봅시다. 하루 10분 정도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책 읽기 습관 연습합시다. 50가지 숫자 읽고 쓰기와 물건의 개수 세기 연습합시다. 간단한 덧셈, 뺄셈 개념 익히기 연습합니다. 한 자릿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양, 크기, 순서, 개념 알게 합시다. 예지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이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게 기속말합니다. 엄마, 나는 50가지밖에 모르는데 어떡하지? 예지가 7살 되던 4월에 저는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적기에 가르쳤더니 6개월이 지난 9월에 읽기와 쓰기가 되었습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적기에 가르치면 아이는 충분히 잘합니다. 아이를 믿으세요. 초등 1학년 때 예지를 괴롭히는 남자친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하며 화나고 속상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열심히 들어주었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남자친구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또래 엄마들 모임 참석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엄마들이 모여 학교 적응기 수다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면 자녀들이 학교 급식이 맛없다, 선생님이 별로라고 하더라, 걱정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귀가한 예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급식 맛있고 선생님도 좋은데? 같은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제 기억에 딸은 때를 쓴 적이 없습니다. 무던합니다. 그런 딸이 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녀 사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 저희 모녀는 초등 이후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예지가 말했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아침부터 엄마랑 싸웠다고 투덜거려. 도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엄마랑 싸울 일이 뭐가 있지? 지금까지 초등 준비기 제가 딸을 키우며 했던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볼게요. 어떤 환경에 가도 잘 적응하는 아이로 만들자입니다. 감사합니다.